이번 보고서는 두산피어셀, CS윈드, 롯데렌탈, K카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피어셀 같은 경우에 영업적자가 마이너스 1억 원입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LTSA 매출은 견조하다고 하는데요. 이 LTSA라고 하는 거는 롱텀 서비스 어그리먼트라고 하고요. 장기 유지보수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기기 매출 234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주기기 매출이라는 건 뭐냐면 플랜트가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즉 플랜트의 용량 및 성능과 직결되는 기계라고 합니다. 예, 좀 어렵죠. 자, 그래서 대선 이후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요. 고객사들의 발주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신규 수주로 인한 매출이 없었는데 2분기부터는 다시 정상화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것으로 주가가 좀 타격을 좀 받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이 부분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4만원 밑으로 혹은 3만원 근처까지 떨어진다면 저는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나 싶고요. 왜냐면 하반기 어차피 수소법에 대한 입법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또 다시 그 갭을 메우러 올라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위는 이제 RPS 비율의 하향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RPS 제도는 연료전지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수요의 근간이기 때문에 부정적 소식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 연료전지의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CHPS의 제도의 논의는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당선인은 원전과의 수소 연계를 비롯해서 수소 산업단지 조성 등 수소 경제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수소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았던 무엇이 청정수소인가에 대한 해답이 확실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이 비율을 하향 검토해서 CPS를 높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아마 두산피어셀 할 때 아마 제가 설명해 드린 걸로 네, 기억합니다. 저도 그 영상을 좀 참고를 다시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살짝 개념을 까먹어갖고 아마 이게 같이 비율을 조정하는 건데 CPS는 별도로 아마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원래대로 하고 여기 비율을 좀 높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3월부터 플러그 파워, 그 다음에 블룸 에너지 등에서 수소 밸류 체인에 대한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이 수급으로 좀 변동성을 가져갔던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산 가스를 또 대체하는 수소 영향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3월 초부터 플러그 파워와 블룸 에너지 같은 곳에 수소 밸류체인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뭐 니콜라 주식도 상승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는 수소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글로벌 수소를 사면 또 국내 수소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서 수소 쪽에 수급이 좀 돌면 주가들이 좀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인데요. 풍력에서 이제 CS윈드가 대장주고, 1분기 영업이익이 204억 원 정도 됩니다.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통적인 비수기이고 미국과 포르투갈 법인의 저조한 수익성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CS 베어링 역시 마찬가지로 4분기에 일회성 비용 발생으로 약 마이너스 12억 정도 수준의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수주는 순항 중이긴 하지만 신규 법인들의 수익성 역시 흑자 전환을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저하고 형태의 계단식 이익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우선 CS 베어링에 대한 자회사 이제 연결 그 재무로 이것들을 좀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좀 1분기는 생각보다는 조금 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 원자재료가 이제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안 좋고, 또 혹은 중장기적으로는 가스를 어차피 대체할 거니까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원재료에 대한 가격의 판가 전이가 원활한 동사 입장에서는 나쁠 것은 없고, 또 이제 유럽의 후판 가격이 급등으로 인해서 터빈사들의 아시아산 타워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지에 주요 생산 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증설 계획들에 대한 타임라인이 좀 다소 미뤄지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마진 개선도 이뤄질 거고 미국의 BBB 정책 모멘텀도 기대가 됩니다. 이 BBB를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좀 상반기 내에 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좀 힘듭니다. 예, 좀 대외 내적으로도 지금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됐었어도 이미 진작에 됐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느닷없는 타이밍에 러시아발 이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버리면서 좀 이런 일정들이 다 좀 어그러졌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업 모멘텀을 좀 바꿔가지고요. 중고차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오전에 올라갔을 겁니다. 내용이. 자, 거기에 이제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서 4분기 신규 진출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또 이제 강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분을 인수한 소카와의 협력도 예상이 되고, 소카도 연내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초기 시장 경쟁에서 차별적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국내 대기업 신규 진출과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의 외형 확대로 중고차 매입과 이런 것들이 경쟁 심화가 될 것이라 보고 있고, 그래서 가격의 상승 압력이 좀 가하고 있다. 그래서 중고차의 시장 진출 목적, 현대차가 중고차의 잔존 가치를 상승을 통해서 신차를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차를 처음에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좀 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 또 그런 보험료도 올라가니까 그럴 바에는 중고차를 좀 사자. 어차피 사고가 나더라도 좀 운전 미숙하니까 라고 생각해서 사는데, 이 가격이 싸니까 사는 건데, 만약 이 가격이 일정 수준 올라오면, 원래 자동차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좀 뭐 가격이 좀 올라와서, 이거 살 바에는 경차를 사지, 이 경차 살 바에는 좀 더 보태서 그냥 중형차 사지. 근데 이거 뭐 옵션 붙이면, 이럴 거면 뭐 제네시스 사지, 뭐 벤츠 사지, 뭐 이러다가 이제 다시 뭐 외제차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거거든요. 차를 아마 구입을 해보려고 했던 분들 같은 게 아마 이제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고차가 높아지면 당연히 신차 가격 판매가 확대가 됩니다. 이럴 바엔 신차 산다. 이 가격이면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중고차 가격 상승 때문에 또 매매도 증가는 합니다. 이미 갖고 있던 차량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차량 렌탈이라든가 일반 렌탈 사업 부분도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고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고차 매입의 경쟁이 좀 심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현대차에서도 물량을 완전히 다 이제 잠그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시장에서 느끼는 그 부정적 뉘앙스가 있을 거니까. 자, 다음은 이제 유재석의 주식이죠. K카입니다. 자, 온라인 1위 사업자인 K카의 밸류에이션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고차 평균 판매나 매입 가격 상승이 추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판가 인상이 이제 시차를 두고 될 것이기 때문에 2분기 이후부터 판가 상승이 될 거라고 보고요. 마진율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정상화가 될 거라서 아무래도 K카가 좀 한 번 정도 폭락을 했을 때 그때 좀 저는 사는 거라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가격대는 사실 좀 비싼 게 맞습니다. 오히려 롯데렌탈도 많이 올랐지만 또 뭐 오바에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산다면 뭐 롯데렌탈 나을 수도 있긴 한데, 롯데렌탈도 바닥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죠. 거의 상한가 정도로 올라왔으니까. 네,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자, 두산 피어스 오늘 거의 3% 거의 근접해서 내렸었고요. 뭐, 주가상으로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건 없고, 그래도 좀 튼튼하게 좀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수소경제법이 통과를 바라고 있는 거죠. 수소법 통과를. 네. 뭐 그거 이외에는 뭐 별다른 모멘텀은 없어 보여요. 뭐 재무표도 사실 이게 나올 거라는 보장도 없고, 이미 1분기부터 컨센서스가 박살이 났으니까 마이너스 1억 원이면 지금 여기 33억 원 빠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2분기 때 좀 잘 되기를 좀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두산 표시 보면 당연스럽게도 SPS를 봐야죠. 네, 제가 아주 크게 물려있는 주식이기도 하고, 거래량 완전 그냥 완전 바닥이죠. 망했습니다.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봉 보시면은 올라온 거 대비해서 그냥 지키고 있는 정도이고, 월봉상으로도 여기도 이제 차츰차츰 올라오고 있다. 여기도 보고 있는 거는 수소법 통과. 그리고 나서 이제 신규 주택 이제 건설할 때마다 밑에다가 수소연료 전지 탱크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거의 독점하는 게 SP어스이다 보니까 뭐 이제 공공주택이라든가 뭐 어쨌든 주택 공급을 하게 되고 건설이 시작되게 되면 SP어셀의 계약 수주가 높아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정말로 엄청나게 리레이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하나 설명해 드리고요. 저도 뭐 사실 이렇게까지 갖고 있으려고 했던 주식은 아닌데 너무 많이 물리다 보니까 계속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네, 어쨌든 실적은 성장하고 있는 회사는 맞고요. 올해 좀 많이 성장해야 좀 좋을 텐데, 네, PER 좀 높습니다, 사실은. 네, 그 부분. 그래도 뭐 청정수소 이쪽에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도 뭐 개발하고 있고, 건물용 수소연료 전지도 뭐 유럽 쪽으로 하려고 하고, 뭐 또 자회사들도 합병도 했고 하기 때문에 좀 뭐 아예 뭐 가능성이 없는 주식이다라고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S 윈드 한번 보시면, 자, 오늘 강보합세로 마쳤고요. 여기도 올라온 만큼 지금 유지 중. 네, 요렇게 유지 중. 어디로 갈지 몰라요. 결론적으로 지금 신재생에너지 모멘텀이 지금 국내에서 받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애매하고요. 여기도 하반기 들어서 실적 회복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좀 나중에 좀 추후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풍력하고 나오면 LS를 좀 볼 수밖에 없어요. LS 오늘 2% 하락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신규 매수할 이제 금액대가 근접해졌어요. 지금 밑에 있는 이 저점 대비해서 한 3,000원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3,000원. 3,000원이면 지금 한 8%, 7% 정도 차이 나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매수 들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네, LS에 대한 영상을 정말로 많이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꼭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매수로 들어갈 예정이라서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롯데렌탈. 롯데렌탈도 사실은 오늘 올라간 양상에서 한번 보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막판에는 5.679% 올랐네요. 경이롭죠? 네, 끝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네, 지금 들어갔다가는 물리죠. 사실 그거 볼 게 없고. K카 여기도 3% 근처.
네, 케이카는 그나마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좀 있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이잖아요. 지금 이 구간. 조금 밑에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인데 지금 요 오버한 거 빼고는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조금 어려울 거, 여기도 올라가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게 롯데렌탈. 어쨌든 간 SK도 소카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유, 여기도 막판에 올라갔네요. 결국에. 예, 결국에 말하자마자 올라갔어요. 예, 이걸 찍고 있을 때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라갔네요, 벌써. 예, 그래도 어쨌든 여기가 다른 주들보다는 사실 이게 발동이 좀 늦게 걸린 편이거든요, 지금. 다른 주도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죠? 경사도가 달라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요 15,000원까지는 좀 노려볼 만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만약 뚫으면 박스권 뚫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릅니다. 네, 그거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외에 중고차는 없죠.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